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 하고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iOS 구독자 상담 시간입니다. 스위프트 UI로 앱을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할리 목록 앱을 만드셨습니다. 여기서 질문했던 사항을 먼저 볼게요. 뷰 모델에서 edit 아이템을 구현하고 싶습니다. 수정을 하는 걸 원하시는 거죠. 뷰 모델에서 add 아이템을 통해서 배열에 특정 요소를 추가했습니다. 그 요소를 리스트에 사용해서 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add 아이템을 했을 때 아이템이 추가가 된다는 뜻이에요. 지금 제가 여기서 요거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잘 만드셨어요. 저장하면은 이렇게 아이템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이때 디테일 뷰, 아이템 뷰를 띄울 수 있는데 이를 수정을 다시 저장하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수정해서 저장, 이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얘가 수정이 됐을 때 저장을 다시 하고 싶다. 그리고 다양한 값을 갖고 있는 모델에서 특정 값을 변경하려면 어떤 형태를 구현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되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 구조를 보니까 iOS 14 이상의 버전에서 되는 거로 형태로 이제 앱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최소 지원 버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제 15.2로 되어 있습니다. 15.2. 그러면은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구조를 쭉 볼게요. 일단 today to do 앱 리스트로 되어 있고 state 오브젝트로 스테이트 오브젝트는 일반 우리 그 스테이트로 데이터를 관리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스테이트 오브젝트는 한번 메모리에 올라가고 메모리에 올라간 이제 옵저버블 오브젝트, 뷰 모델이 아마 옵저버블 오브젝트일 거거든요. 그쵸? 옵저버블 오브젝트죠. 이제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iOS 13에서는 옵저버드 오브젝트를 썼었는데요. 이게 버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메모리에 올려주실 때는 무조건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로 꼭 하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만약에 스테이트 오브젝트를 다른 데에다 넘긴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environment 오브젝트로 이 내비게이션 뷰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는 방식으로 가시거나 아니면은 이제 observed 오브젝트로 그때는 이렇게 넘겨주는 방식으로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to-do 할 일 목록이랑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라는 거를 써주셨네요. 요거도 이제 노티피케이션 매니저도 이제 이름을 이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 노티피케이션 이제 매니저. 이제 카멜 케이스를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낙타등 카멜 케이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단어 끝나고 대문자, 단어 끝나고 대문자 그렇게 보통 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수정해 주시면 좋고요. 지금 봤을 때 이제 우리는 앱으로 시작됐기 때문에 씬 안에서 윈도우 그룹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컨텐트가 요건 거죠. 이제 내비게이션 뷰 안에다가 우리 이제 그 옵저버블 오브젝트를 environment 오브젝트로 넣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컨텐트 뷰에서는 environment 오브젝트로 이렇게 아이템을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is editing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이제 스위프트 UI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 줄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이제 따로 서브 뷰로, 그러니까 지금 컨텐트 뷰 안에서 서브 뷰로 빼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빼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익스텐션 컨텐트 뷰에서 지금 크게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화면 자체가 지금 보면은 이게 여기가 내비게이션 그리고 타이틀 그리고 리스트가 있어요. 그쵸? 리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버튼이 있습니다. 에딧 버튼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맥락으로 나누시면 돼요. 혹시 이제 웹 개발 하신 분이라면 이제 요즘에 뭐 리액트나 뷰 이런 거 보면은 컴포넌트 단위로 작업한단 말이에요. 스위프트 UI도 마찬가지입니다. 컴포넌트 단위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볼 때 이제 이 컨텐트 뷰에서 컨텐트 뷰는 결국에 여기 전체잖아요. 한 번에 모든 걸 이렇게 하게 되면은 소스 파악하기가 좀 힘든 점이 있어요. 아마 이거 작성하신 분도 작업하시면서 굉장히 좀 힘들다는 느낌을 받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이렇게 딱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지금 나누는 방법이 일단 V스택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오늘 할 일이라는 데가 요거잖아요. 그쵸? 얘가 오늘 할 일이거든요. 얘를 빼는 거예요. 얘를 빼요. 일단 얘를 잘라요. 잘라서 오늘 할 일 타이틀이잖아요. 그러면 요거죠. 이 타이틀이죠. 그러면 저는 이제 타이틀 뷰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타이틀 뷰나 아니면 타이틀 섹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겁니다. 저는 타이틀 뷰라고 할게요. 그러면 타이틀 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
변수로 하셔도 돼요. 타이틀 뷰라고 해서 여기는 이렇게 세 개로 해서 타이틀 뷰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마크로 해서 뭐 뷰 관련 이렇게 따로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빼두셔도 되겠죠. 그럼 이 타이틀 뷰를 우리는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소스랑 어느 정도 매칭이 되잖아요. 아, 타이틀 뷰구나. 그렇죠? 그러면 리스트가 있으면 되죠. 그럼 리스트는 어떻죠? 지금 엄청 길죠. 리스트도 자르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리스트 자체가 어디까지 되냐면 여기까지는 리스트라고 보면 돼요. 여기까지는 리스트고 여기에서는 이제 내비게이션에 관련된 설정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아이템이 있고 그리고 이 리스트에 오버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애드 아이템 이게 리스트의 오버레이거든요. 그렇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 줄여볼게요. 여기 자체가 이렇게 줄이고 그러면은 여기에 바라보는 애가 결국에는 리스트거든요. 그럼 이렇게 가져가야 되는 거죠. 얘가 리스트의 오버레이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리스트의 오버레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리스트 섹션 관련인 거죠. 그러면 저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 얘를 이제 리스트로 빼는 거죠. 그래서 투두 리스트 뷰라고 할 것 같아요. 저라면. 그러면은 얘를 또 빼는 겁니다. 이렇게 썸뷰에서 투두 리스트 뷰를 해요. 이렇게 넣어주시고 투두 리스트 뷰 할리 목록 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투두 리스트 뷰가 여기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사실 이 내비게이션 타이틀 부분은 여기에 없어도 되고요. 뭐 다른 데 있어도 됩니다. 근데 요거도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이 내비게이션 타이틀이라는 애는 사실 여기에 없어도 되는 거예요. 얘는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지금 현재 이 바디 있죠. 뷰. 이 내비게이션 타이틀 부분은 그 내비게이션 뷰 안에 있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컨텐트 뷰라는 애한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Z 스택에다가 이렇게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해볼게요. 자, 그리고 environment edit 모드에서 요거도 사실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얘가 이제 리스트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이 키패스 자체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투두 리스트 됐고 내비게이션 타이틀도 됐고 그리고 여기는 일단은 제 주석 처리하신 거는 제가 지울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될 게 결국에는 이 칼라 라이트 블루를 넣기 위해서 Z 스택을 넣으셨는데 이렇게 안 하고 이 V 스택 있죠. V 스택에다가 백그라운드를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 있죠. 백그라운드 이제 칼라 해서 이 칼라 라이트 블루라는 거는 에셋에 이렇게 넣으셨겠죠. 그쵸? 네, 잠시만요. 키 제가 입력하는 키들도 화면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칼라 라이트 블루도 여기다 넣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엣지 이그노링 칼라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Z 스택이 빠지면 되겠죠. 이렇게. 그쵸?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아이템 부분도 이게 지금 보면 막 리딩도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얘가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그 내비게이션 아이템 왼쪽을 이쪽으로 주는 건데 지금 얘가 이제 덩치가 크게 보이는 이유는 뭐냐면 이 버튼 있죠. 버튼. 이 버튼이 이만큼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죠? 이것도 버튼을 지금 에디팅 버튼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보면 될까요? 에디팅 버튼. 에디팅 버튼이라고 또 따로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에디팅 버튼 그러면 이제 버튼 관련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 거죠. 마크 버튼 관련 익스텐션에서
인터뷰 에디팅 버튼 썸뷰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러면은 수정 버튼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이러면 좀 훨씬 더 눈에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찾으실 때는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마크를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이제 타이틀뷰라든지 에디팅 버튼 이렇게 쭉 나오죠. 이런 식으로 가져가면 돼요. 이 상태에서 한번 다시 런을 해볼게요. 잘 나오는지. 자, 그래도 잘 나오죠. 똑같이 조금 정리를 해두셔야 그 다른 사람이 작업할 때도 보기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실 때도 좀 작업이 수월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 원래 그 얘기하셨던 게 지금 요거도 사실은 이렇게 된 것도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는 이제 느낌이 오시죠? 이제 뭐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사실 이제 H 스택이 요만큼 있잖아요. 얘를 아이템으로 따로 빼요. 그냥 얘를 뷰로 이렇게 애드 아이템 뷰나 이런 거로 따로 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좋고요. 일단은 그냥 진행할까요? 내비게이션 H스택 탭 제스처. 일단은 제가 주석 처리되는 부분은 제가 일단 다 지울게요. 지우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리스트 FH로 이렇게 하셨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H스택이죠. 이 리스트 오버레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도 리스트 오버레이도 저라면 이제 따로 오버레이를 만들어서 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가 오버레이죠. 이제 내비게이션 링크를 따로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넣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문제를 다시 볼게요. 표현하는 것까지 잘 됐어요. 그쵸? 지금 한번 볼게요. 지금 아래쪽에 요거 눌러서 이렇게 글자 넣고 저장해서 됐어요. 문제가 뭐냐면 얘를 눌렀을 때는 디테일 화면으로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글자를 입력해서 저장했을 때 저장이 안 된다 이 말인 것 같거든요. 저장을 누를 때 먼저 이거로 가져가야겠네요. 지금 여기에 탭을 했을 때 여기 부분은 탭했을 때 부분을 볼게요. 여기 부분이 이제 포이치에서 내비게이션 링크 애드 아이템이 아니라 이제 애드 아이템 부분이 여기 애드 아이템이 여기군요. 여기를 애드 아이템 뷰, 디테일 아이템 뷰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 스위프트 UI 뷰에서도 여기 제가 이렇게 주석 좀 처리해 놓을게요. 디테일 아이템 뷰. 이거 자체가 보니까 그 큰 화면인 것 같아요. 그쵸? 큰 화면. 이스로 한번 찍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다. 언어표로 그냥 처리할게요. 얘가 어표가 됐을 때 디테일 아이템 뷰가 선택됐을 때랑 이제 지금 애드 아이템 뷰가 나왔을 때 자, 여기에서 요거를 눌렀어요. 그러니까 디테일 아이템 뷰가 나왔네요. 그쵸? 여기 아래쪽을 눌렀을 때 애드 아이템 뷰가 나왔어요. 지금 애드 아이템 뷰는 잘 작동을 해요. 그쵸? 저장하면은 저장 잘 됩니다. 문제는 이제 디테일 아이템 뷰 갔을 때예요. 그러면은 첫 번째 거를 일단 가볼게요. 디테일 아이템 뷰로 봤을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테일 아이템 뷰로 왔어요. 와서는 이게 연동이 돼 있죠. 그쵸? 그게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가 스트링이죠.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 카운트 애드 아이템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애드 아이템이 아니라 해당하는 애를 찾아서 해야 돼요. 해당하는 애를. 자, 그러면은 방식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렇게 볼게요. 아이템 수정 순서라고 제가 해서 만들어 볼게요. 아이템 수정 순서. 먼저 그 선택된 아이템을 가져온다. 가져와야겠죠? 수정할 아이템.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인덱스나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된다.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한다. 그럼 얘를 가져와서 수정을 하겠죠. 가져온 애를 수정한다. 변경하죠. 그리고 변경 상태를 저장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 먼저 선택된 아이템을 가져와야 되는 게 급선무입니다. 이제 그걸 보통 아이디로 하거나 인덱스로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얘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environment로 해서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라는 그 글자죠. 얘가 지금 변경이 계속 될 거란 말이에요. 얘가 확실히 변경이 되는지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 같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거를 이제 확인한 방법이 unchange라는 애가 있어요. 이제 unchange 얘를 쓰게 되면은 이코터블 얘 자체가 변경되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게 바로 우리는 지금 확인할 게 지금 여기 연동되어 있는 텍스트 에디터랑 바인딩 되어 있는 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changed input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찍어 볼게요. 그러면 얘가 변경되는지 확인해서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우리가 토너로 갔죠. 와서 자, 이제 이름을 막 씁니다. 그러면 지금 변경이 되죠. 아, 자, 알겠어요. 그러면은 잘 가져온 거긴 한데 얘를 어떻게 가져왔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은 일단은 문제는 이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의 값이 어떻게 들어갔냐 이거거든요. 여기 볼게요.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 그러면 디테일 아이템 뷰를 넘길 때 봐야 될 것 같아요. 디테일 아이템 뷰에 이렇게 생성해서 어디서 어떻게 들어오는지 볼게요. 자,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 내비게이션 링크로 들어오게 되네요. 그러면서 디테일 아이템 뷰에다가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의 투두 아이템, 즉 해당하는 아이템이죠. 포이치에서 돌아가고 있는 얘를 주고 있어요. 얘의 투두를 주고 있습니다. 투두 한번 가볼게요. 이제 투두가 스트링이에요. 그러면 얘는 이제 투두를 이렇게 주면 안 돼요. 투두를 이렇게 주면 안 되고 얘 자체는 그리고 지금 투두 리스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름을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얘를 이름을 좀 바꿀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얘는 리스트가 아니잖아요. 투두 리스트는. 그렇기 때문에 리스트로 이름을 안 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얘는 투두 아이템이라고 할게요. 할리 목록 아이템. 아이템인 겁니다. 그러면 투두 그냥 투두라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이름을 투두 말고 컨텐트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아이템인데 얘는 그 단일 항목이란 말이에요. 단일 항목인데 리스트로 이름을 짓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얘가 단일이다 그러면 투두 아이템으로 이렇게 해주시거나 아니면 투두 이렇게 하나로 그 단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리스트라고 하게 되면은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주셔야 돼요. 이 투두 리스트를 투두라고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컨텐트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업데이트 컴플리트 이런 걸 통해서 뭔가 하는 것 같습니다. 변경을 하는 것 같아요. 자, 투두라고 하고 지금 요거는 이제 아이디죠. 이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UUID 스트링을 이렇게 해주셨네.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얘 자체를 그냥 UUID로 하셔도 돼요. 이렇게 UUID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이거 선택이긴 한데 UUID로 했으면 그냥 UUID로 하는 게 나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얘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그냥 이렇게 만들거나 이렇게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넣어도 되거든요.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얘는 이제 사실 그 생성될 때 하면은 이렇게 매개 변수를 넣을 필요가 없죠. 예,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컨텐트 이 투두가 컨텐트로 바뀌었으니까 컨텐트로 제가 넣을게요. 이게 사실 여기도 보면은 디테일 컴플리트 이 디테일 아이템 뷰에 이 아이템을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안 넣고 그냥 얘를 아이템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그냥 이렇게 아이템만 넣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디테일 아이템 뷰로 갈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생성자에서 이닛으로 받는 거예요. 생성자에서 이제 아이템 데이터죠. 이 데이터가 이제 투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가 이제 들어왔을 때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스테이트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넣으셔도 되거든요. 얘를 이제 데이터의 컨텐트죠. 그리고 그 디테일 이즈 컴플리트 요거도 이즈 컴플리트 부분도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넣었던 부분을 이렇게 넣으면 되니까 예, 이렇게 바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똑같이 작동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두가 아까 쓰였던 부분, 그 부분을 이제 컨텐트로 바꿀게요. 네. 하고 또 투두가 쓰였던 부분 찾겠습니다.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얘를 바꿔야 될, 얘를 좀 찾아볼게요. 이제 투두 리스트가 아니라 이제 이럴 때 투두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투두 아이템이잖아요. 이 투두 리스트 이런 식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이름을 다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투두로. 이게 사실 이제 이름이 진짜 중요해요. 이거를 이게 다른 사람이 내 거를 본다고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이 진짜 중요해요. 이렇게 이름을 하는데 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분명 단일 항목인데 리스트로 가버린다? 그러면은 조금 좀 힘들어요. 같이 작업하는 작업자가 힘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단일은 단일 뭐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항상 생각하실 때 그 완전 그 이 프로젝트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봐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해주면 제일 그게 베스트예요. 물론 사람마다 그 좀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그걸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여기는 그 제가 이름 바꿨던 부분 다 바꿨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투두 리스트를 넣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에러 나온 부분 다 수정하겠습니다. add 아이템, add 아이템, 투두 뷰 모델의 add 아이템 한번 찾아볼게요. 요거도 이제 아까도 아까 얘기했던 거랑 같아요. 뭐 이거도 카메 케이스 다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카메 케이스 지켜주셔야 돼요. 이름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투두 뷰 모델 넥스트 alert 이지션 그리고 투두 뷰 모델의 add 아이템 한번 가볼게요. 컨텐트 스트링으로 넣네요. add 아이템 텍스트 에디터가 지금 수정 중인 애인 것 같아요. 수정 중인 애 그 추가하는 사용자 입력. 저라면 요거도 이제 뭐 유저 텍스트 인풋 이렇게 바꿨을 것 같긴 해요. 요거도 사용자 입력하는 부분이니까 일단은 그렇고요. 이제 아이디 업데이트 아이디. 그래서 업데이트이기 때문에 얘는 얘를 넣는 게 아니고요. 얘를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 어떻게 사용하는지 한번 볼까요?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면은 얘를 바꾸면 되는 건데 아이디를 바꿀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죠? 아이디를 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됐을 때는 그 업데이트 컴플리트가 제가 어떤 건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일단 계속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그리고 요거도 이제 주석도 웬만하면 다 달아주셔야 돼요. 할일 뷰모델
이렇게 주석 다시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 이제 이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얘가 어떤 건지를 다 달아주세요. 더 가져오기. 가져오면은 그죠. 현재 투두 리스트에 이제 추가를 해주는 거네요. 아이템 저장 수정. 이게 지금 투두 뷰 모델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아이템을 저장해서 가져오고 하는 거면은 얘를 이렇게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 유저 디폴트에 우리가 지금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템 수정해서 저장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템을 이렇게 수정해라. 아, 이렇게 수정하라 이 뜻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가져가야겠죠. 그럼 투두에다가 수정을 해주는 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수정해주는 애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데이터라고 해서 이제 UID는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건드리면 안 되고요. 이게 생성할 때는 얘가 이제 고유가 되는 거겠죠. 고유가 되는 거고 이제 여기서 수정을 해주는 거 이렇게 주석을 다 달아주시는 겁니다. 데이터 수정. 그래서 파라미터가 이제 이게 할 일 내용, 완료 여부 이렇게 가져가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 업데이트 데이터를 여기서 호출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아이템을 수정한다는 게 그럼 요거를 이 투두 뷰 모델은 그 투두 리스트 할 일 목록들을 가지고 있는 녀석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템 수정이란 거는 그 어떤 녀석을 지울지를 얘가 알아야 돼요. 즉 아이디가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아니면은 지금 이렇게 하신 것처럼 퍼스트 인덱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찾아서 가는 방식으로 가야 돼요. 아, 여기서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군요. 그럼 업데이트를 해줄 때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일단 요거를 좀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짜셨는지 제가 좀 보면서 해야 될 것 같네요. 일단 흐름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제가 바꿔서 에러 나는 부분은 수정을 일단 할게요. 아, 그리고 다 렛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바로 바꾸겠습니다. 아이디만 놔두고요. 아, 지금 스트럭트죠? 그렇네요. 스트럭트네요. 일단 요거는 진짜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일단 이름을 투두 뷰 모델로 할게요. 이제 이거 이름을 이제 다 카메케스로 통일해 주셔야 됩니다. 뷰 모델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 뷰 모델 shown 요런 이제 이름 짓는 거는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이제 이거 정대리님 무슨 이름 가지고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컨텐트로 바꿀게요. 그리고 텍스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텍스트. 자,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일단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게 얘는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투두 리스트가 가지고 오면은 무조건 세이브가 돼 버리는데요. 얘는 일단은 주석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그럼 get 데이터를 하죠. 그러면서 투두 리스트의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돼요. 디코드 UID랑 해서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아, 이게 디코드가 저장이 아마 안 되는 것 같네요. 저장이 안 된다. 그러면은 저장 버튼을 누를 때 보면은 add item 뷰겠죠.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 is pressed save가 호출이 되고 add 아이템이 호출이 되네요. 텍스트 컨디션 세 글자 이상이어야 되군요. 그러면은 세 글자 이상에서 저장을 누를게요. 저장이 됐습니다. 근데 요건 좀 논외의 얘기지만 이렇게 만약에 세 글자 이상 해야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내 문구를 띄워 주셔야 돼요. 세 글자 이상 입력해 주세요. 이렇게. 근데 이건 기획적인 부분이라서 지금 크게 없긴 한데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저장됐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내가 이렇게 입력하고 저장을 눌렀을 때 저장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디테일 아이템 뷰로 들어오게 됩니다. 디테일 아이템 뷰로 들어오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그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가 어디죠? 여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주석이 돼 있으면은 찾아보기가 좀 편한 거죠. 저장 버튼 클릭. 저장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여기에서 이제 저장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애드 아이템이 되면 안 되고 이제 업데이트가 돼야겠죠. 그렇죠. 디테일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거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애드 아이템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아이템 수정을 하면 됩니다. 아이템 수정. 이제 아이템 수정 하실 때 여기서는 그냥 애드 아이템으로만 돼 있는데 이렇게만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져가야 돼요. 어떤 녀석을 수정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정할 녀석의 아이디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아이디가 이렇게 아이디를 받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이제 그 변경할 녀석이죠. 뉴 아이템이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뉴 아이템. 그러면서 이렇게 주석에다가 표시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이템 수정이라고 하고 변경할 녀석의 아이디 그리고 얘는 변경할 새 데이터죠.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떤 건지 이제 우리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현재 할 일 목록에서 변경할 녀석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져오면 되겠죠. 그러면은 투두 리스트에 이제 우리는 퍼스트나 이렇게 가져오면 됩니다. 퍼스트 이제 웨어로 해가지고 어떤 녀석이 있는지 가지고 올 수 있거든요. 얘가 그쵸 현재 아이템이 투두 아이템의 아이디가 그렇죠. 지금 현재 들어온 외부에서 들어온 아이디랑 일치하는 애의 걔를 가져오는 거예요. 얘가 그거겠죠. 그러면 지금 iflet 하신 것처럼 똑같이 하면 돼요. iflet 가져온 투두 변경할 투두 업데이팅 투두라고 할게요. 가져오는 겁니다. 요거도 좀 너무 길다 그러면 이렇게 뭐 다르게 하셔도 돼요. 요거도 요걸 줄인 게 이렇게 줄인 거거든요. 클로즈 형식으로 해서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면 요거 자체 여기서 반환된 애가 그 옵셔널이기 때문에 그래요. 값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업데이팅 투두는 이제 값을 가져왔겠죠. 여기서는 또 값이 없습니다 할게요. 그럼 이제 업데이팅 투두에 이제 컨텐트랑 이거를 다 바꾸면 됩니다. 뉴 아이템에 이제 투두랑 이렇게 바꾸면 돼요. 그래서 요 과정을 조금 귀찮다 그러면 아까 제가 했던 is complete 이게 뉴 아이템의 is complete죠. 이게 아까 그 뮤테이팅으로 해서 제가 만들려고 했던 그 부분으로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투두죠 얘가 얘는 이렇게 투두인 겁니다. 데이터 모델 요거도 이름을 데이터 모델로 하시면 안 되고요. 얘도 이제 투두기 때문에 투두를 이렇게 해줄게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부분을 뮤테이팅으로 그냥 할게요. 이제 그 스트럭트에서는 변경하실 때 뮤테이팅을 걸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그냥 뉴 아이템만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뉴 아이템에 해당하는 컨텐트랑 넣겠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업데이트 데이터 다시 검색해 볼게요. 그럼 여기서 업데이팅 투두에 여기 전부 다 그냥 업데이팅 투두 업데이트 데이터에서 지금 들어온 애를 넣으면 돼요. 뉴 아이템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 가져온 애를 바로 쓸 수가 없어서 얘를 이제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얘를 투두해서 패치드 투두에 넣는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변경이 됩니다. 왜냐면 이제 요거를 해서 가져왔을 때는 이 프레스를 가져왔을 때는 얘는 그거거든요. 얘는 이제 렛이라서 값을 바꿀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변수에다가 담은 거죠. 그래서 얘를 바꾸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패치드 투두를 바꾼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하신 로직이 보니까 뭔가를 추가한 다음에 어펜드를 해서 뭔가를 하셨어요. 그러면 저희도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이 변경된 애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이제 추가를 하는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그렇죠, 해당하는 인덱스로 가져가야겠네요. 그래서 퍼스트 인덱스를 하신 거구나. 그러면 저도 인덱스로 바꾸겠습니다. 포스트로 안 하고 인덱스 해서 업데이트 투 더 인덱스로 바꿀게요. 인트겠죠? 그러면은 이제 패치드 투두가 투두 리스트에 업데이팅 투두 인덱스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가져오면 될 것 같아요.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제 투두 리스트 인서트가 있어요. 인서트가 있어서 해당하는 인덱스에다가 넣는 거거든요. 아, 그렇네요. 이거 자체를 이렇게 하지 말고요. 그냥 얘를 이렇게 업데이트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그러면은 얘를 이제 업데이트 한 거니까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업데이트 아이템만 우리가 잘 호출하면 돼요. 그러면 업데이트 아이템을 얘는 일단은 제가 주석 처리해 놓을게요. 주석 처리해 놓고 업데이트 아이템을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디테일 아이템 뷰에서 업데이트 아이템을 해주는 거예요. 저장 버튼 클릭했을 때. 그러면 투두 뷰 모델에 이제 업데이트 아이템 해주는데, 해당하는 인덱스를 아이디를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해주는 거죠. 현재 데이터 아이템 아이디를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여기서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투두를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쵸? 그럼 얘가 아이디를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 current to id UUID를 해주고, 그럼 얘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current to id는 데이터의 id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얘가 현재 to id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새 아이템은 이제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 여기서 이제 그 현재 아이템 있잖아요. 얘를 가지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얘를 이렇게가 아니라 지금 이 데이터에 대한 상태가 요거거든요. 요걸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얘를 하나로 그냥 가져가요. 이렇게 스테이트 디테일 투두 투두 커런트 투두라고 할게요. 이렇게 가져가요. 그러면은 투두가 얘거기 때문에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 그냥 이렇게 가져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디테일 텍스트 에디터랑 이 부분을 전부 다 그냥 커런트 투두로 퉁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커런트 투두 커런트 투두의 컨텐트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도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요거도 이렇게. 자, 그리고 이제 new 아이템이 current to인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아, 그러면 거의 이제 아이디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얘가 내가 가지고 있는 애를 그대로 주기 때문에 이 아이디도 뺄게요. 그냥 업데이트 아이템, 업데이트 아이템에 얘도 그냥 빼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new 아이템의 아이디만 찾으면 돼요. 그쵸, 이렇게. 자,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변경까지는 했어요. 변경까지는 해서 저장을 하고 하면 되는데, 그거를 아마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신 것 같거든요. 변경하고 저장은 사실 다른 이제 트리거가 있을 때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 상태에서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새 창 열어서 이렇게 저장해 볼게요. 들어가서 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장을 누르죠. 그리고 되로 가요. 이제 갱신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이 됐는지는 우리가 아마 저장이 그 데이터는 아마 바뀌었을 것 같은데, 이제 여기가 찍히긴 찍혔을 거예요. 들어가서 디테일이죠.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아, 저장을 누르는데 이게 클릭이 안 되네요. 이제 업데이트 아이템 한번 가볼게요. 어디서 호출하는지. 지금 이제 디테일 아이템 뷰에서 텍스트 컨디션 저장 버튼이 선택인데 얘가 호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거 주석 처리해놨나? 예, 주석을 풀고 하면 될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지 않을까요? 새 창 열어서 해서 저장 누르고, 지금 디테일이죠. 여기서 저장을 누르면 지금 제 쪽에서 아까 막아놔서 그렇거든요. 이를 풀면은 저장이 잘 됐네요. 그쵸? 저장이 됐습니다. 이거 제가 그 브레이크 포인트 막아놔서 그래요. 이거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서 이렇게 하면은 또 저장이 되고, 다 지우고, 지우는 거는 그 막아놓으셨죠? 저장이 되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장 같은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did 요게 투두 리스트가 did 세이브 될 때 세이브를 계속 하잖아요. 이렇게 해도 좋으시고, 아니면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이 업데이트 아이템이랑 얘네들을 하잖아요. 하고 나서 저장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거를 염려하냐면, get 데이터를 하게 되면은 투두 리스트에 값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한번 처음에는 그게 또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셨을 것 같아요. 결국엔 그거예요. 모델에서 값을 변경하려면 어떤 녀석인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고유한 키 값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이제 스위프트에서는 UUID라는 거를 제공해 주니까 그거를 활용하는 거죠. UUID가 이제 고유한 아이디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아이고. 이렇게 세 개를 넣고 이제 수정했을 때는 이제 수정이 되고, 제가 앱을 껐다가 켜볼게요. 자, 투두리스트 앱 다시 켜도 잘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이제 중점적으로 봤던 게 이렇게 이제 그 카멜 케이스로 변수명을 쓰시는 거, 그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템을 그 뷰를 이제 구성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섹션별로 나누시면은 나중에 보기 편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럼 다른 작업자가 작업하기도 편하니까 이렇게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변경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는 이렇게 UUID나 이런 걸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